그냥 전치사 뒤에 오는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절, 대, 명, 동. 느낌 왔다 그쵸? 절이 뭐예요? 명사절. 대가 뭐예요? 대명사. 명이 뭐예요? 명사. 동이 뭐예요? 동명사다. 굿!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기억을 하면 이 친구들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절이라는 것은 문장이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대명사라는 명사 대신 쓰는 거. 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명사 꼬리로 또 구별을 해낼 수 있죠.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다가 ing가 달라붙는 친구. 그렇죠? 여러분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래요. 여기 전치사까지는 주죠. 그럼 뒤쪽 편에 빈칸이 한 개가 있어요. 야, 이 중에서 절대 명동 중에 뭐를 넣을래?를 계속 물어보는 게 바로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절대 명동이 들어간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치사를 배웠고 이번에는 무엇을 배우냐면 접속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접전부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접속사. 여기 접속사에 접속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위에 딱 적으세요. 연결사. 누가 여러분들한테 접속사의 동의어를 물어본다면 연결사라고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고 한 개가 더 있어요. 바로 관계사. 우리가 살면서 관계대명사 이런 얘기를 막 듣거든요. 근데 결론은 관계사라는 것도 결국은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해주거든요. 얘가. 접속사의 고유의 기능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문장을 연결할 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접속사, 연결사, 관계사 전부 다 같은 동의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우리 반 이번 달 말에 시험 치는 사람들 많다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저도 시험 등록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만나요, 아시겠죠? 안 만날 것 같죠? 만났어요. 예전에 학생 3명 만났어요, 같은 교실에서. 그래서 저보다는 학생분들이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봤다고 긴장할 필요 1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그냥 같이 문제 풀러가는 거니까 재밌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만나요. 네, 어딘지는 얘기 안 합니다. 보통 거기 등록 안 하더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면 인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 접속사를 배울 때는 구와 절부터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구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단어 2개 이상이 합쳐져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배웠던 sv.com 있죠? 이 중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먹는 거예요. 단어 2개가 합쳐져서. 그런데 절은 어떤 거냐면 단어 2개가 합쳐졌는데 이거 봐요. 이 단어 2개 중에서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 되는 게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고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절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딱 보세요. in the morning이란 거 보세요. 단어가 3개가 합쳐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주어 동사 관계가 이 안에 있어요? 없죠. 이건 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명구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거 you love me라는 이 문장 구조를 보면 you가 주어고 love가 동사죠. 그래서 뭐예요? 문장이란 게 성립을 하죠. 이건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그럼 찾아볼까요? 지금부터 연습 문제 1번, 2번, 3번에서 여러분들이 구와 절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구와 절을 한번 잘라보세요. 화이팅! 됐죠? 1번 문제. 여러분들 일단 이 문장의 동사는 know죠. 그리고 I가 주어예요. 그리고 뭐 뒤에 게 다 목적어죠. 이렇게 크게 보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인 문장인데 이 문장 속에 더부터 스튜던트까지가 하나의 구가 된 겁니다. 이걸 명사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죠. 명사구, 목적어는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다. 왜? 요 이제 전체가 그냥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구라고 치죠. 2번을 보도록 할까요? 2번을 보면 knows가 동사고 is가 동사인데 뒤에 that부터 she's smart까지가 하나의 거대한 목적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거대한 절이 되는 거죠. 절. 주어 동사 관계가 안에 있으니까. 3번은
on Friday는 구죠. to a gym도 구예요. with my friend도 구예요. 999. 그래서 이 999를 제외하고 나면 주어 동사가 한 개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이게 구와 절의 차이예요. 괜찮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 준 이유가 있겠죠. 점점 난이도가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등위 접속사 가보도록 할게요. 등위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혹시 대등하다라는 말 알아요? 대등하다. 앞에 나온 무언가가 뒤에 나온 무언가와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할 때 대등하다라고 하죠. 등위 접속사가 그래요. 대등한 놈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등위 접속사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도 교과 과정에 있나? 나 때만 했나? 라떼는 했거든요. 라떼는 전 삐삐 차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삐삐 써봤어요? 그만할게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지원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자, 아무튼 지원쌤한테 쌤 삐삐 차봤어요 했는데 안 차봤대. 내가 엄청 놀렸거든.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들 데칼코마니처럼 한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다른 쪽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 편에 명사가 있으면 반대쪽도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쪽 편에 동사가 있으면 다른 쪽도 동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데칼코마니로 잘 찍어내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등위 접속사고요. 이 등위 접속사들은 한 단어 접속사예요. 얘들을 쭉 보시면 눈에 걸리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보통 눈에 좀 걸리는 게 뭐냐? so랑 yes인데요. 이 yes은 부사로도 쓰이고 so도 부사로도 쓰이는데 특이점이 어떤 거냐면 얘는 접속사로 바로 냅다 쓰면 되는데 이 so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접속사가 되려면 절과 절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여기 사이에 so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단어와 단어가 있는데 so를 쓴다. 그러면 이 접속사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so는. 아시겠죠? 절과 절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좋았어. 그리고 또 있어. for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는 전치사라고 배웠죠. 근데 오늘은 얘가 접속사가 되었어요. 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오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for가 나오면 접속사가 됩니다. 때문에라는 표현이 됩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so랑 for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못 바꿉니다. 왜? 인과관계가 다르니까. so 같은 경우는 뒤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결과. fo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원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라는 표현이죠. so랑 for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거를 딱 보면 느껴질 겁니다. so 같은 경우는 단어 연결을 못하니까 and가 정답이고, 이거는 밑에 있는 문장은 문맥상으로 비용이 코스트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유용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이지하게 배웠던 한 단어 접속사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제가 좀 잡아드리면 얘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여러분들 문장을 연결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는. 그런데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앞에서 문장을 이끌기도 하죠. 예를 들어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when 이런 거 있잖아요. when. 왜 이러지? when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장 앞에서 붙어도 되고 문장 뒤에도 붙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장 앞에 이렇게 so로 시작해서 콤마 찍고 문장 두 개 연결한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얘는 등위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라고요? 말 그대로 for가 문장을 이끄는 건 불가능해요. for는 이 사이에만 들어가야 돼요. 등위 접속사. 오케이? 네, 여기 이제 또 포인트고. 한 개 더 있어요. 이 등위 접속사가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나? 아직 안 배웠나? 이 주어 자리에 등위 접속사가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A and B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A, B 둘 다 동시 주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 주어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A or B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B에다가 주어를 맞춰야 돼요. B가 주어. 그래서 B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A and B가 있으면 둘 다 먹어주고 A or B가 있으면 뒤에 B에다가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쌤, 벗이 있으면요. 벗이 있어도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B에다가.
그래서 and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사들,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be에다가 주어 단수 복수를 맞추면 돼요. 됐어요? 됐죠? 계속 가요. 뒤로. 상관 접속사 들어갑니다. 무슨 접속사라고요? 상관이라는 거는 조금 말을 어렵게 했는데 그냥 짝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짝꿍. 짝을 이뤄서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를 이뤄 다닌다고요? 짝. 제가 이제 이 접속사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알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짝. 여러분들 요즘에 짝 대신에 그거 하잖아. 데프콘시 나오는 거 그 뭐지? 나는 솔로. 여러분 안 봐요? 그래요? 제가 거기 섭외 왔다고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하면 50분 가기 때문에 안 할게요. 아시겠죠? 인스타로 섭외 여기 나오라고 나한테. 나갔으면 좀 혼자 있었겠죠. 또 남자 3호는 영어 강사다 이러면서 혼자 짜장면을 먹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5일인가 6일인가 그 수업 빼야 된다 해가지고 못 간다 했지. 안 나가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짝을 이뤄서 여러분들이 both를 만나면 and를 잡아줘야 되고, not only가 나오면 but also를 생각해내야 되고, either가 나오면 or를 잡아줘야 되고, neither가 나오면 no를 잡는데 중요한 포인트,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품사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A에 명사가 있으면 B에도 명사가 나와야 되고, A에 동명사가 있으면 B에도 동명사가 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 있는지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뭐냐? 이 친구를 그대로 주어 자리에 썼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 친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야 단수 복수를 어떻게 맞추니?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 and가 나오면 A, B 둘 다 주어고 and를 제외한 나머지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B에다가 주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집중합시다. 밑에 문제 다 푸세요. 화이팅! 됐어요? 오, 갑시다. 1번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both.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 벌써. 3번 정답 앞에 거. 4번 정답 오래됐고 이게 되게 느리다. 5번 정답 뒤에 거겠죠. 뒤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제가 so 대신에 for를 써도 될까요? 안 된다. 왜? for는 뒤에 게 원인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결과잖아. 끝났죠? 할만하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 나왔을 때는 이게 한 단어 접속사인지 두 단어 접속사인지 구별을 해내시고, 주어 자리 들어왔을 때 and를 제외한 나머지는 B에다가 다 맞추면 돼요. 어디에 다 맞춰요? B. 네,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고 오늘 강남역에 왔느냐?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거 배우려고 왔어요. 하하하. 별표 2개 치고 종속 접속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봐요. 원래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한 개가 있어야 합니다. 몇 개가 있어야 한다고요? 한 개. 근데 주어 동사 한 개 더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한쪽을 서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동사를 갑자기 두 개 쓸 수는 없습니다. 한 문장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접속사라는 아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포인트, 서열 정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접속사가 붙으면 무조건 쫄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앞에 있는 문장이 쫄병이에요? 뒤에 있는 문장이 쫄병이에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쫄병, 앞에 있는 문장을 대장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앞에 있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불러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쫄병이니까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종속절이란 바로 이 접속사가 붙어있는 쫄병절이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종속절에 대해서 배우러 오셨는데 종속절이 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진화를 합니다. 1. 명사절로 진화할 수 있어요.
2. 부사절로 진화할 수 있어요. 3. 형용사절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익의 3대 절이고요. 문법을 조금 하는지 모르는지를 알려면 보통 그냥 친구한테 이렇게 탁 물어보면 돼요. 야, 종속절 좀 설명해줘. 딱 얘기했을 때 탁탁탁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종속절은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저랑 후반부 가면 50분씩 다 배울 거예요. 그냥 그날 날 잡고 50분, 50분, 50분씩 배울 건데 오늘은 제가 한 5분씩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왜 알려주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미리 살짝씩 배워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문법 개념들을 배울 때 얘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제 욕심에 지금 어려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해커스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배워야 투부정사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뭐 주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 이 알려드리는 내용을 이해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맛만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요. 자, 여러분들 명사절이라는 것은 끈을 읽어야 돼요. 명사 그리고 절이에요. 뭐라고요? 명사 그리고 절. 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봐요. 우리 배웠잖아. 명사 어떻게 들어가요? 쏙. 그럼 얘는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절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말했죠. 구와 절의 차이점. 절은 뭐를 가진다고 했어요? 주어 동사. 그거지? 얘는 주어 동사를 가지는데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얘가 전치사 뒤에도 들어간다. 우리 배웠잖아요. 절대 명동 두부할 때 절이 바로 얘예요. 인사하세요. 아시겠죠? 얘예요. 절대 명동 두부할 때 절이 바로 얘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부사절은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며요. 명사 빼고 다 꾸미죠. 그쵸? 그런데 얘가 절이 됐단 말이에요. 덩치가 커졌어. 예전에 아무나 꾸미던 부사절 아닙니다. 얘는 덩치가 커져가지고 문장만을 꾸미게 되었어요. 지금 덩치가 이제 좀 컸다 이거지. 야, 나 좀 컸어. 형용사절은 뭐냐? 똑같아요. 여러분 형용사절은 형용사를 생각하면 돼요. 형용사는 뭐를 꾸미는데? 명사 꾸미잖아. 근데 절이야. 커진 거지. 고개 드시고 얘기해줘요. 형용사가 한 단어 이상 되면 명사 앞에 와요? 명사 뒤에 와요? 뒤에 오지. 얘가 뒤에서 명사 꾸미거든. 끝났어 그러면.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아두고 저랑 공부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 있다. 자, 갑시다. 명사절부터 먼저 배울게요. 명사절 접속사는 절대 명동 두부를 떠올리면 되고요. 거대한 명사 덩어리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거대 명사 덩어리. 거대 명사 덩어리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명사절 접속사는 원래는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은 딱 3개만 배울게요. 국민 접속사 딱 3개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는 that입니다. 해석은 뭐뭐라는 것. 두 번째는 if랑 whether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고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진 문장이 나오면서 거대한 명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국민 접속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랑 와야 해요. 무슨 문장이랑 온다고요? 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문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문장입니다. 주어가 다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이런 문장들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 1, 2, 3, 4, 5형식 문장이에요. 몇 형식 문장이라고요? 1, 2, 3, 4, 5형식 다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형식 문장 뭐랑 뭐예요? 주어랑 동사 이거 1형식.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까지가 2형식. 그 다음에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더블 목적어. 5형식은 목적격 보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리우는 형태라고 보면 돼. 그리고 한 개 더 있다. 뭐 수동태. 수동태도 이제 저랑 정확하게 4일 뒤에 배울 건데 수동태까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얘들이 싹 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배우게 될 that과 if와 whether는 문장의 형태를 제대로 갖춘 놈들이랑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단계 접속사, 국민 접속사라고 제가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차이점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석 자체가 좀 다르죠. 자, 지금 보면
that부터 CEO까지를 딱 보면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가 CEO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놀라게 했다 모듈이라는 표현이 되고,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주어라는 거죠. 문장 전체의 주어가 바로 that부터 CEO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올 때 오는 거 뭐뭐 온다고 했어요? 절대 명동두부, 걔가 얘잖아. 인사하시고 밑에 거 딱 보세요. if부터 food까지를 쫙 보고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갑시다. 나는 몰라요. 그녀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 문장 전체에서 뭘로 쓰였어요? 눈 뜨시고, 문장 전체에서 뭘로 쓰였어요? 목적어로 쓰였다. 굿. 조는 거는 못 참아. 깨어나세요. 물론 피곤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들은 해석이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꿀팁 드릴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치사 뒷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쵸? 맞죠? 근데 못 오는 놈들도 있어요. 기억해요. 전치사 뒷자리에 못 오는 게 바로 that과 if입니다. 아하, 이거 시험 문제 한 개 나왔다. 그쵸? that과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전치사의 뒷자리에는 못 들어옵니다. 끝.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됐나요?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사절 접속사를 공부할 때는 일단 that, if, whether 정도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 완전한 문장이랑 다니고 의미가 살짝 다르다는 거죠. 라는 것으로 하거나 인지 아닌지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명사절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부사절로 가보도록 할까요? 부사절도 끊어치기 합시다. 부사 그리고 절입니다. 뭐라고요? 부사 그리고 절. 그래서 절이 문장이 부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가 문장을 수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대한 부사가 문장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쫄병이 접속사가 붙은 쪽이라고 했어요? 안 붙은 쪽이라고 했어요? 붙은 쪽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쫄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ecause부터 thirsty까지. 그럼 이게 뭐를 꾸며요? 앞에 나오는 문장을 꾸미잖아요. 이렇게. 그럼 해석을 가볍게.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이 말랐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되겠죠. 밑에 문장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문장은 접속사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그럼 쫄병절이 앞으로 왔어요? 뒤로 왔어요? 앞으로 왔죠. 쫄병절이 앞으로 왔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어디 있어? 이거지. 요거지. The package arrived on time. 자, 이게 이제 쫄병절이 앞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쫄병절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거든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명사절은 문장에서 지우면 문장이 터집니다. 볼까요? that부터 CEO까지 지웠어요. 문장 터졌죠. 주어가 없잖아요. 밑에 문장을 봐요. 제가 because부터 thirsty까지 지웠어요. 문장 괜찮지 않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잖아. 깔끔. 오히려 좋다. 왜? 얘는 부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수식어인 부사기 때문에 얘는 없어져도 돼요. sv.com에서 m 부분을 차지하는데 m 부분이 좀 커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바로 부사절의 특징이죠. 근데 의외의 복병은 따로 있어요. 이 부사절을 조금 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 68페이지. 이거지. 부사절 접속사는 양이 많습니다. 양으로 밀어붙여요. 이 보세요. 난리 났죠? 여기 위에 부사절이라고 적으세요. 왔다.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는 양이 많고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접전부 문제할 때 부사절 접속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전부 문제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접속사냐 전치사냐 부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뒤로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 제가 전치사도 정리해뒀고 접속 부사도 정리해놨잖아요. 뒤로 넘겨보면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접전부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 부사절 접속사를 걸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요거는 암기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쌤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이해로 푸는 문제보다 여기서 점수를 받는 게 훨씬 쉬워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전체를 다 이해하면서 아 여기 뒤에 불완전하고 이게 완전하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 아 이게 접속사다.
아 이게 부사다, 이게 전치사다를 알고 푸는 게 훨씬 쉽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만점을 대비로 공부하는 반이 아니라면 7, 800점까지는 쉬운 문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900까지는 쉬운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접전부 8개만 다 맞춰도 여러분들 30문제 중에 8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접전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접전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제가 드리는 꿀팁을 잘 들어요. 부사절 접속사를 잘 쪼개둬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적으세요. 시, 조, 이, 양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시간, 조건, 이유, 양보. 시, 조, 이, 양이라는 것은 시간, 조건, 이유, 양보를 뜻하고 얘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대로 나눠둔 거예요. 문제 출제 포인트 요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혹시 들어봤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뭐가 뭐를 대신한다고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풀어 쓰려드리면 그냥 위를 못 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여기 지금 68페이지에 있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나오죠. 그럼 얘들 뒤에는 위를 못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하니까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들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놈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쫄병절에다가 위를 못 쓰거든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쫄병절에다가 위를 못 쓴다라고 했지 주절에는 위를 쓸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 동사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여기 있죠. 그럼 위를 앞에 못 쓴다는 거예요? 뒤에 못 쓴다는 거예요? 뒤에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열받게 더 많이 써요. 여기는 쓸 수 있어요. 위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시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시조 2항일 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를 못 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유와 양보가 있죠. 요거는 보통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전치사랑 싸움을 붙여요. 전치사랑 부사랑 이제 싸움을 막 여기서 많이 붙여요. 여기서 세게 붙여요. 여기서 접전부 나올 때 여기서 세게 붙이거든요. 왜? 그럴만도 한 게 헷갈리는 여러분 지레바 투성이에요. 양보의 접속사 중에 여러분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제 배웠던 전치사 혹시 despite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요것도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거든요. 요건 전치사예요. 와우, 신기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however 보세요. 아무리 뭐뭐 해도라는 접속사로 써 있는데 토익에는 however가 접속사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죠. 얘는 접속 부사로 튀어나옵니다. however가 접속 부사가 돼야지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71페이지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태껏 토익 시험장에 이제 자주 많이 갔잖아요. however가 접속사로 쓰여서 정답으로 나왔던 적은 없어요. 정말 아직까지 저도 못 만나봤어요. 정말 시중에 있는 토익 문제집을 쭉 보면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however는 접속 부사다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확률적으로 그냥 접속 부사로 90% 이상 나와요. 이런 거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게 시조 2항으로 쪼개시고 일단 접속사를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는 위를 못 쓰고 이와 양보일 때는 전치사랑 반드시 구별해서 쓰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저의 말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전치사 문제 풀 때도 느꼈겠지만 이 접속사 문제는 문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도 풀고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해석으로 같이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접전부 문제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부사절의 특징. 자, 그럼 이제 부사절까지 배웠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한 개 남았잖아. 뭐 남았어? 형용사절. 갑시다. 여기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형용사절. 왜? AKA 관계대명사예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죠.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던 것처럼 명사 뒤에서 꾸민다고 했어요. 명사 앞에서 꾸민다고 했어요. 뒤에서. 형용사절은 명사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거든요. 근데 이 명사가
콧대가 높아져서 이름을 바꿔요. 야, 나 명사 아니야. 나 선행사야. 그래. 선행사라고 불러줘야 돼요.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아이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형용사절 접속사를 관계대명사라고 불리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하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저는 보통 이제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아리까리한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부터 먼저 파요. 이게 학습 도구어라고 부르는데 그냥 모르고 쓰면 안 돼요. 이게 뭔지 알고 써야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관계대명사. 요거를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봐야 돼요. 여러분 고개 드시고 제가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접속사라는 친구의 동의어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의문사 맞습니다. 관계사, 연결사. 이 관계라는 것은 접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 접속사의 기능이 있다. 즉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동사, 뒤에 동사 한 개씩 더 튀어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접속사니까. 자, 그리고 대명사라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대명사. 여러분들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저 보고 얘기해줘요. 대명사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쏙. 근데 문제는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거지. 뒤에 나오는 문장에 쏙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문장 들어간다고요?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 쏙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인즉슨 뒤에 문장에 쏙 자리가 비어야 되겠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가 비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은.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를 만나가지고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밉니다. 이것이 바로 형용사절의 메커니즘이에요. 빡세긴 하죠. 저랑 나중에 50분씩 배울 건데 정리를 해봐요. 불완전한 문장이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를 만나 선행사를 꾸민다. 이게 바로 메커니즘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선행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대명사다라는 거예요. 선행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쟤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선행사에 따라서 본인의 모습을 바꿔요. 얘는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선행사가 사람이 나오는 순간 who 시리즈, 이 선행사가 사물이 나오는 순간 which 시리즈, 이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모르면 that 시리즈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물론 나중에 저랑 50분씩 배울 때 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배울 거고요. 뭐 생략이 되고 안 되고도 배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선행사에 따라서 뒤에 who가 오느냐 which가 오느냐 안 그러면 that을 쓰느냐 요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제가 2분 정도 줄게요. 화이팅! 적어봐요. 형명도. 일 분 남았어요.
갑시다. 1번 동사 두 개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동사 두 개. need랑 has. 그럼 우리는 접속사가 필요한 건 일단 인정하시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뒤에 문장이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문장만 봤을 때 주어가 빠져 있네요. 그리고 앞에 someone이란 선행사가 있네요. 이 someone이란 선행사를 꾸며주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장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형용사 절이지. 그리고 여러분 someone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 someone. 정답은 who.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2번 갑시다. asked가 동사고 뒤에 needs가 동사네요. 뒤에 문장을 보세요. he가 주어고 need가 동사고 help가 목적어예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 그러면 that과 whether 둘 다 올 수 있죠. 이때는 어떻게? 문맥으로 맞춰야 돼요. that은 뭐뭐라는 것, whether는 인지 아닌지.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것. 나는 물었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정답은요? whether. 그리고 잘 봐요. whether부터 help까지가 문장 전체에서 거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인 거예요. 오케이? 3번. is가 동사고 is가 동사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앞에 문장 완벽, 뒤에 문장 완벽. 앞에 문장 완벽하니까 그냥 쓸데없는 수식어가 뒤에 붙었네. 아하. 무슨 절? 부사절. 해석으로 풀면 되겠죠. 이 박스는 무거워요. 왜요? 가득 차가지고요. Because 이렇게 풀면 돼요. 4번. gave가 동사고 is가 동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봐요. You gave me라는 문장을 봐요. 이 문장이 완벽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해. 왜? gave가 몇 형식 동사? 고개 드시고 핸드폰 그만 보고 자. 사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몇 개 먹어? 2개 먹죠. 주다 동사니까. 나한테 뭘 줬는지가 없잖아.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접속사를 만나 선행사를 꾸민다. 이거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이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장 중에서 불완전한 절은 형용사절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컵이 사물이니까 위치가 나와야 되겠죠. 해석을 하면 컵인데 내가 너한테 준 그 컵이 굉장히 스페셜해 라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준 컵이겠죠. 5번. will decide가 동사고 will take가 동사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앞에 문장이 좀 불완전한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Sarah는 주어고 will decide가 동사인데 목적어가 빠졌죠. 자, 그러면 거대한 무슨 절이 필요할까요? 명사절. 위치는 아니고 여기에서 whether가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죠. 이게 명사절이다라는 겁니다. 겁내이 정신없죠? 그리고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거든요. 이게 또 문제 풀다 보면. 괜찮아요. 오늘은 이 정도 컨셉만 남겨두면 됩니다. 명사절은 명사다. 부사절은 부사고 형용사절은 형용사다. 컨셉까지만 하면 충분해.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되고 제가 다음 주에는 빡세게 50분씩 알려줄게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합시다.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웃으면서 데일리 챌린지를 풀고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데일리 챌린지 7 72페이지 푸세요. 화이팅.
2번 좀 풀고 있어야 돼요. 시간 관계상. 오. 여러분 30초. 다 풀었어요? 그래요. 시간 더 드려요? 아니, 갑시다. 1번.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나? 시험장 갔는데 감독관님 OMR 카드 걷어가려고 하는 거 몸으로 맞고 안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 바로 뒷자리에. 왜냐면 나 엄청 놀랐어요. 시험장 갔는데 우당탕탕 하더라고 막. 원래 시험장에서 그 정도 사운드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서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우당탕탕해요. 보니까 막 감독관님이랑 싸우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미 그 싸우는 시점에서 끝났어요. 이미 그 점수는 무효예요. 이게 알죠? OMR 카드 입력할 때 제가 끝이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체크하면 끝나요. 엄청 공정한 시험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주변에서 다 보고 신고를 또 하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 가서 한두 문제 더 체크하려다가 완전 오류, 완전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은 A, is가 지금 동사니까 앞에 또 동사가 어떻게 와요? to receive가 정답이죠. 2번은 정답을 다 but으로 했더라고요. 맞죠? 얘 또 정답이에요. 얘는 왜 빼요? 얘 또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얘도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얘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다녀요. 3번 carrying out이라는 게 동명사고요. 뒤에 task를 꾸며줘야 되는데 task가 명사예요. 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형용사. 보기 중에 형용사는 C. 계속 갑니다. 자, 여기 문제점이 한 개가 있어. 왜? 4번에 is가 동사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러면 앞에 건물이 두 개가 있죠. 그럼 한쪽만 주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or, good. 얘가 들어오면 되죠. 5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o가 있으니까 정답은 either 됐죠? 6번 아까 풀었던 문제 뒤에 문장 완벽하니까 that과 whether 둘 다 올 수 있는데 whether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가 문맥상 맞고 7번은 지시대명사 문제죠. 여기에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해석으로 자메이카는 유명한 관광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바닷가들이 다른 국가의 바닷가들보다 예쁜 거예요. 이 바닷가들을 가리키려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 정답은 도즈. 됐다. 8번 앞에 이더가 보이네요. 정답은요 5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랑 문제 풀이하면서 풀었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사실 엄청 빨리 풀었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9번 지금 보니까 여기 어가 관사 모던이 형용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관사랑 형용사만 나오고 문장이 끝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연결이 돼야 돼. 이 관사가 이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 efficient랑 이 modern이랑 형용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형용사 품사잖아요. 그럼 저거 두 개만 연결하면 돼요. 정답은 and.
10번 보세요. 여기 and가 있으니까 앞에는 both가 나와야 되겠죠. both A and B. 11번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 명의 근로자들은요 요구되었습니다. workstation in the conference room. 회의장을 쓰도록 요구받았어요. 뒤를 보니까 lack이 무슨 뜻이에요? 결핍 부족. 그래서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답은요. D. because of. 선생님 그 회사의 팀장님이랑 일을 같이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땡스 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토익은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장인의 편을 들지도 않고 회사의 편을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 표현 조심하시고 이런 감정 표현은 없어. 12번 여기 R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커피 저을 때가 아니고 집중하시고 R이 지금 복수죠. 그럼 앞에 주어는 복수가 나와야 돼요. 보기 중 정답은요. C. 잘했어요. 13번 커피 저어도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 도심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reconsider 고려하는 것을요. demand 그들의 요구 조건. 그럼 도심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이니까 정답은 뭐예요? their demand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됐죠? 14번 요거 문제 맞췄어야 해요. 미스 코너라는 사람이 did not win 수상을 못했어요. 상을요. 왜냐면요 그의 동료의 세일즈 리코드가 영업 실적이 그녀의 세일즈 리코드보다 좋았다. 그럼 정답으로 나와야 될 것은 원래 이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그녀의 세일즈 리코드보다 그녀 동료의 세일즈 리코드가 더 좋았다.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칸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게 소유격과 명사예요. 뭐라고요? 소유격과 명사.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끔찍한 혼종이 나오죠. 뭐예요? 소유대명사. 보기 중에 소유대명사는요. herself는 여러분들 제기대명사니까 아니고요. hers가 나와야 된다. 정답은 A다. 요거 맞췄으면 대명사 문제 맞추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쉬운 문제들만 제가 맞춰가지고 원하는 점수 나오나요? 항상 말하잖아요. 쉬운 문제를 잘 맞춰야지 900, 800까지 넘어갈 수가 있고 900 이상 가려면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잘 맞춰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내일은 수요일이고 내일 오시면 저랑 조금 더 이제 동사에 관련해서 배우도록 할 거니까 내일도 잘 출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산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나오시고 없으면